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이번에 2학기 유효고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7쪽 보면서 진도를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3입니다. 3.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 변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먼저 지역과 지역성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경관상으로 유사하거나 기능적으로 관련된 장소들의 모임.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지역, 비슷한 공간, 비슷한 공간끼리의 모임을 우린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비슷한 지역끼리의 모임인 지역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 그렇죠?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역성이라고, 이러한 지역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시간에 따라서 항상 변화합니다. 계속 바뀝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인 지역성을 연구하는 활동합니다. 자, 그 활동이 뭐냐 하면 아래 나왔습니다. 지역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종합하여 자, 지역의 고유한 특성, 지역성을 파악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지역성을 파악하는 활동, 지역조사가 왜 필요할까? 왜냐하면 지역성을 파악해야 뭔가 이제 부족한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를 상호 보완하면서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를 위해서 지역조사를 우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역의 공간 변화로 인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지역조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조사를 아무런 순서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해선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지역조사에도 그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들 별표를 같이 쳐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과정. 위쪽에는 보면, 어떤 흐름도로 정리가 되어 있고, 아래쪽의 내용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도와 아래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냐면 먼저 조사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조사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주제와 지역을 선정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조사 주제가 뭐냐면 눈이 많이 오는 기후 환경이 그 지역의 가옥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까? 라고 하는 게 조사 주제입니다. 다시, 눈이 많이 오는 기후 환경이 그 지역의 가옥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까? 라고 하는 게 조사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겠죠. 자, 이게 조사 주제라면 지역. 어디가 좋을까? 당연히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 되겠죠.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울릉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자, 요게 조사 주제라면 그에 맞는 지역 울릉도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울릉도에 가서 지역 조사를 할까요? 바로 가서 지리 정보를 바로 얻습니까? 아니겠죠. 먼저 실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외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내 조사에선 어떻게 하냐?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것처럼 뭔가 알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때 실내에서 지도를 본다거나 아니면 책 또는 인터넷 검색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뭔가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야외 조사 나가기 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게 바로 실내 조사 단계입니다. 자, 만약에 야외 나가서 우리가 직접 담당자고 전문가하고 면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하면은 미리 설문지나 질문지를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설문, 문항, 작성. 자, 그리고 질문, 문항 작성.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자, 그리고 또한 야외 조사 나갔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저기 가고 이렇게 뭐 계획 없이 그냥 이동합니까? 아니겠죠? 자, 그래서 답사 경로도 작성. 자, 이런 것들을 실내 조사 단계에서 미리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되었으면 이제서야 야외 조사 나가는 겁니다. 조사 지역, 울릉도죠? 울릉도를 직접 방문하여 관찰하고, 자, 측정하고, 면담하고, 설문조사 돌리고, 자, 그리고 직접 사진 촬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 자, 여러분들 전에 배웠을 겁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눈이 정말 많이 오면 2m 정도까지 쌓입니다. 2m 정도. 그에 따라서 여기에 독특한 가옥 구조가 나온다라고 전에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옥 구조였지? 그쵸. 우대기죠. 우대기. 우대기라는 가옥 구조가 나온다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지리 정보를 다 얻었으면 이를 분석합니다. 수집한 지리 정보를 분석한 후 통계 지도나 그래프나 표로 표현하고 마지막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결론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활동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순서, 절차를 지키면서 지역조사 또는 지리조사라고도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출제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인재가 어떤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 수행한 활동이 여기 있는 이 절차 중에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각의 어떤 사례별로 이게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갖고 있는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조사 조금 전에 배웠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조사의 그 어떤 주제로 많이 선정하는 게 도시와 촌락에서의 어떤 문제점입니다. 도시와 촌락에서의 지역성을 갖고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이런 지역조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뤄주고 있는데, 자, 죄송합니다. 도시와 이게 촌락입니다. 도시와 촌락. 먼저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만한 내용 같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도시는 넘어가고 촌락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촌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1번에 보시면 도시와 인접한 촌락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촌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도시와 인접한 촌락은 우리는 근교 촌락이랍니다. 근교 촌락. 자, 근은 가까울 근이죠. 교는 도시교입니다. 도시에서 가까운 촌락입니다. 자, 이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사라진다. 야, 이 근교 촌락이 도시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바로 이거죠. 교회화죠. 교회화. 자, 이 도시에 있는 인구와 기능들이 그 인접한 촌락으로 나가는, 그 인접한 주변 지역 나가는 교회화. 그에 따라서 이 근교 촌락이 자, 무슨 도시로 성장하죠? 예, 맞습니다. 신도시, 위성도시로 자,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예전엔 촌락적인 모습에서 지금은 그쵸, 도시적인 모습으로 바뀌면서 전통적인 농촌의 그 가치관과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쵸? 자, 이런 이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반면에 도시와 멀리 떨어진 촌락입니다. 이를 원자 써서 원교 촌락이라고 합니다. 원교 촌락.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너무 심하게 유출돼 버리죠. 근교촌락과 반대로요. 자, 그러면서 노동력의 부족 겪을 수가 있고, 예전에 그 농사 짓는 농경지이지만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버려지는 농경지가 증가합니다. 자, 또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농촌 총각 문제, 이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농촌 같은 경우는 여성과 남성 중에 누구의 일자리 중심으로 많이 있죠? 그렇죠. 남성이죠. 여성들은 농촌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여성들이 도시로의 유출이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대대로 물려져 오는 그 농경지 거기에다가 이제 농사 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농사라는 어떤 일자리가 있잖아요. 일거리가 있잖아요. 여성들이 없죠. 여성들을 나가면서 농촌에 남성들만 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농촌 총각 결혼 문제까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별 불균형했는데 이거죠. 청장년, 청장년에 따라서 남초 현상이죠. 남초 현상이 발생한다. 남성들이 초과된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초과된 현상 발생합니다. 자, 또한 인구가 빠져나가는 만큼 교육 및 의료, 문화생활 여건의 악화로 인구 유출이 계속적으로 악순환됩니다. 그렇죠? 인구가 나가버리면 교육 및 의료, 문화생활 여건 여기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만큼 또 인구가 나가버리고 인구 안 좋아지니까 또 교육, 의료, 생활 여건 이것도 더 안 좋아지고 또 인구 나가고 계속적으로 악순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게 바로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역화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농촌에서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고 도시도 포함입니다. 도시도 포함입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현재 세계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펼쳐지는 전략들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보겠습니다. 지역화 전략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의 대응입니다. 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세계화 시대인데 만약에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이 특성이 똑같습니다. 어때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지역과는 뭔가 다른, 뭔가 차별화된 그런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계속 유지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역화 전략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보는 게 지역화 전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별표하겠습니다. 지역화 전략, 자, 세 가지 별표해 두시고 알아두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었음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자, 아래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상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인도 같은 경우는 다르질링 차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르도 와인.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샴페인. 샴페인 같은 경우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 프랑스의 어느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포도주만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샴페인이라고 불려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입니다. 제주에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상품이 있습니다. 제주 뭐 녹차, 제주 돼지, 그리고 뭐 제주 옥동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에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상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벌교 꼬막이나 보성 녹차 이렇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자, 지역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자, 두 번째는 장소 마케팅입니다. 지역의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와 시설 등을 개발하는 전략이다.
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특히 시설 등을 개발하는 전략. 바로 이게 장소 마케팅인데,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 예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의 프랑스 파리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쵸? 에펠탑이죠. 에펠탑. 자, 이런 것처럼 뭐 파리 하면 에펠탑. 자, 그 다음에 뉴욕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쵸?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것처럼 랜드마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장소 마케팅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지역 브랜드화. 이는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 축제 등을 브랜드로 인식시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특히 브랜드. 자, 말 그대로 브랜드를 만드는 거. 바로 이게 지역 브랜드화 되겠습니다. 자, 그 예가 뭐냐면 그 있잖아요. I love 뉴욕. 자, I love 뉴욕. 굉장히 그 핫했었죠, 이거. 그리고 이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방해서 서울에서도 지역 브랜드화 시켰습니다. 서울에서 뭡니까? 아이 서울 아이 서울 윤가? 자, 이렇게 지역 브랜드화를 또 시켰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지역과 전략 통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키면서 자, 세계화에 대응하는 것을 자, 지역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쪽까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 넘겨 보겠습니다. 자, 9쪽에 보시면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지역 조사를 위한 개념 학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에 우리 수행 평가를 통해서 정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각 행정구역 한번 더 정리를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저희는 아래쪽 중심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우리나라의 전통 지역 구분을 정리해 보자. 우리나라의 전통 지역 구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가 이거 역시 자, 별표를 하겠습니다. 별표. 같이 보겠습니다. 태백산맥은 강원도를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으로 나누는 경계다. 태백산맥의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는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자, 대관령과 같은 고개들이 있다. 자, 이때 고개 같은 경우는 우리 전에 정했지만 이렇게 산줄기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가 산봉우리죠. 산봉우리. 자, 그러면 요 A 지역하고 B 지역하고 자, 왕래할 때 이 중간에 있는 산줄기를 넘어가야 되겠죠? 이때 산봉우리를 다 올라가서 A로 넘어가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산봉우리 그 사이에 있는 곳을 우린 고개라고 합니다. 여기 고개. 여기를 우리는 고개라고 하죠. 자, 따라서 자, B에서 A 넘어갈 때는 고개, 산줄기 중에 해발고도가 낮은 고개를 통과해 가겠죠. 이 고개가 태백산맥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대관령. 자, 그리고 이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A지역과 B지역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대관령의 서쪽, 여기를 우린 영서지방이라고 하고 대관령의 동쪽을 우린 영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고개들을 기준해서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 등 동쪽 지역을 영동지방이랍니다. 영동지방. 자, 춘천, 홍천, 횡성, 인제, 원주, 평창, 영월, 원주, 정선을 자, 서쪽 지역을 영서지방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강원도는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을 다 묶어서 자, 가리킬 말씀입니다. 관동지방입니다.
관동지방. 관동지방. 강원도를 자, 영서와 영동 묶어서 관동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는 천령관의 동쪽이라는 뜻인데 태백산맥에는 서울과 함경남도 원산시를 연결하는 천령이라는 고개가 있다. 자, 여기에 천령이라는 고개 있습니다. 천령이라는 고개 있습니다. 천령. 자, 그리고 천령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여 나라에서는 천령관을 만들어 방어 요충지로 활용했습니다. 즉, 이 천령이란 것도 영자가 고개령이죠. 고개령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산 줄기 중에 해발고도가 낮은 곳입니다. 따라서 외적이 침략했을 때 어떻습니까? 외적 침략하면 이 고개를 통과해서 쳐들어오겠죠. 따라서 이 고개에다가 성벽을 쌓는 겁니다. 성벽 쌓는 겁니다. 자, 그 성벽 이름이 천령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령관의 동쪽에서 관동지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령관 기준으로 그 북쪽인 함경도는 여기는 관북지방. 자, 그리고 서쪽인 평안도를 여긴 관서지방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금강을 중심으로 그 남쪽을 호남지방. 자, 그 서쪽을 호서지방. 자, 그리고 조령 남쪽을 영남지방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여기 요렇게 해서 아래쪽에 전라도죠. 전라도와 충청도 있습니다. 자, 이게 금강입니다. 금강을 옛날 사람들이 말했을 때 하천의 폭이 너무 넓어서 마치 호수와 같다라고 해서 옛날에는 호강이라고 불렸습니다. 호강. 자, 그래서 호강의 서쪽 해서 여기를 호서지방. 자, 호강의 남쪽에서 여기를 호남지방. 전라도를 호남지방.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태백산맥 말고 소백산맥 있죠. 소백산맥 끝자락에는 여기엔 지리산이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소백산맥에도 해발고도가 낮은 부분인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 이름이 여기에 조령이 있어요. 조령. 문경 지역이 있습니다. 문경. 전에 우리 수행평가할 때 문경시라고 들어봤죠? 문경. 자, 이 문경에 조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 조령의 남쪽에서 자, 여기를 영남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영남지방.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자, 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 지역 구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것도 자, 좀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자, 10쪽입니다. 자, 10쪽에 보시면 이번에 통계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지도. 자, 통계지도는 조금 전에 뭔가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친구 있습니다. 통계지도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지역조사, 지리조사라고 했죠. 그렇죠? 실내조사, 야외조사를 통해서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지리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이때 자, 통계지도나 표나 그래프로 정리를 해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나온 게 통계지도였습니다. 자, 통계지도 유형이 이렇게 지금 4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수집한 그 지리 정보를 종류에 따라서 좀 가장 적합한 통계 지도로 표현해야겠죠. 한눈에 가장 잘 알아보기 좋도록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료마다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통계 지도 유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
먼저 도형 표현됩니다. 도형 표현도. 자, 이와 같이 원그래프나 또는 막대 그래프로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원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주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특산 품별 뭐 이제 생산량 했을 때 감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옥돔, 한라봉, 뭐 그 외에도 뭐 전복 쭉 있겠죠.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도형 표현입니다. 또는 막대 그래프 있죠. 이렇게, 자, 감귤, 옥돔, 뭐 그리고 한라봉 이렇게 표현되는 막대 그래프라는 도형으로도 표현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자, 행정구역 단위로 두 개 이상의 통계값을, 자, 표현해서 비교하는데 굉장히 좋은 유용되겠죠. 이게, 자, 도형 표현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치선도. 자, 등치선도는 같을 등입니다. 뭐가? 수치가 같은 지점을 쭉 선으로 연결해서 표현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즉, 통계값이 같은 지점을 이은 선으로 나타낸다. 자, 보니까 호우 발생 빈도, 횟수 되어 있습니다. 호우 발생 횟수가 같은 지점을 선으로 쭉 연결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등치선도. 자, 또 이런 게 있죠. 등고선도. 또는 등온선도. 여기 있죠. 등온선도. 자, 등고선도 뭡니까? 해발고도가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거죠. 등온선도는 기온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거. 자, 이렇게 수치가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표현한 게 바로 등치선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선도는 화살표의 방향과 굵기로 지리적 현상의 이동을 나타낸다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제 인구의 이동 했을 때 화살표는 자, 이동 방향이죠. 이동 방향. 자, 그리고 선의 굵기는 인구의 이동양. 그렇죠? 자,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유선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양 했을 때, 자, 유선도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렇죠? 자, 수출되어지는 지역 화살표죠. 그리고 수출량은 선의 굵기. 자, 이렇게 해서 물자나 인구의 이동 나타낼 때 주로 쓰는 게 유선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단계 구분도는 통계값을 단계로 구분해서 나타냈습니다. 지금, 자, 이건 인구 밀도 같습니다. 인구 밀도 몇 개 단계로 구분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행정구역별 특히 이거는 이 통계값이 주로 뭐 비율 또는 밀도, 자, 이런 통계값을 나타낼 때 주로 씁니다. 여기, 자, 단계 구분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도형 표현도와 단계 구분도의 차이점, 이 차이점 혹시 아시겠습니까? 도형 표현도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별로, 자, 2개 이상의 자료도 표현하겠죠. 아까 2개 이상 자료. 자, 특산품의 생산량, 감귤, 옥돔, 한라봉 이런 것처럼. 하지만 단계 구분도는 행정구역별 2개가 아니고 딱 하나의 자료만 표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의 지도에다가 2개 이상의 자료를 표현하게 되면 어때요? 자, 이렇게도 나타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그 단계를 또 우리가 또 하나의 지도에 또 써야겠죠. 어때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때문에 단계 구분도는, 자, 행정구역별 딱 하나의 자료만, 하나의 통계치만 표현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하나 추가로 점지도라고 있어. 점지도는 돼 있으면 점으로 통계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구 분포 같은 거 있죠. 점
한 개당 뭐 예를 들면 인구 뭐 1000명 이렇게 되면 서울 쪽에 점 여러 개 찍히겠죠. 자, 부산에 찍힐 것이고 우리 제주시 서귀포 찍히겠죠. 이와 같이 점을 갖고서 어떤 그 인구나 또는 뭐 가축, 사육, 두수 이런 것처럼 그 수 있죠. 수라는 통계치를 이제 표현할 때 나타낼 때 점주들을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아래쪽에 예시가 나왔습니다. 다음 글에 밑줄친 가나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통계 지도의 명칭과 그 이유를 서술해 보자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작물 재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사과의 경우 대구의 재배 면적은 1980년대에 비해 75% 감소했지만 경북 청송은 210% 증가했다. 자, 그리고 한라봉은 제주도에서만 생산되었지만 최근에는 서남해안 지역까지, 녹차는 중부지방 일부 지역까지 재배가 확대되는 등 여러 농작물의 재배에 북한 개선이 북상했다 했습니다. 자, 이때 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도형 표현도도 지금 적합할 것 같고, 아니면 이 가는 좀 헷갈립니다. 가는 도형 표현도 아니면 또 어떤 게 좀 적합하겠죠? 단계 구분도. 비율이기 때문에 단계 구분도로 해서 뭐 예를 들면 200에서 300%까지는 아주 진하게,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201부터 그다음에 101부터 200까지는 조금 연하게, 이렇게 해서 몇 개 단계로 구분해서 단계 구분도로 표현하는 것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통계치를 우리가 통계 지도화 시키는데 이게 명확하게 딱 어느 지도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험 출제한다면 그게 명확하게 보이도록 출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 점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 개선이니까 등치선도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보면 뭐 조금 전에 한라봉의 재배 북한 개선 이렇게 선으로, 그렇죠? 이 선까지가 한라봉이 재배 가능한 지역이다. 녹차 같은 경우도 녹차 재배 북한 개선 이렇게 선으로, 요 선까지가 재배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으로 연결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앞에다가 별표를 하고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범위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도 좀 의문이 있다라고 하면 수업 시간도 좋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우리 2학년 교무실 찾아와서 질문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 갖고서 이거 시험에 나와요. 요런 쪽으로 좀 유도 질문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약간 좀 예의가 아니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이유고사 나름 선생님이 그 어렵지 않게 출제를 좀 했습니다. 그 점 좀 생각하시고 이번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상 그러면 녹화를 마치겠습니다.